안녕하세요. 필로프리셉의 김민석 튜터입니다. 요즘 들어서 국제 철학 올림피아드 IPO 대비를 좀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철학 올림피아드란 무엇인가요? 국제 철학 올림피아드는 세계 각국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철학 에세이 대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들어서부터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대회 방식은 기본적으로 에세이 대회라고 하면 주제를 먼저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먼저 철학 책들에서 뽑아온 인용구들을 4개 정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인용구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만의 철학적 논의를 전개해라. 요게 에세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는 작성할 수가 없고, 보통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외국어로 작성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영어를 고르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그 에세이 점수랑 이후에 심사위원들과 면접까지 진행을 해요. 면접 점수까지 합산을 해서 최종 등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상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IPO 입상의 경우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대회는 한국 예선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표 2명을 선발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국제 대회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국제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입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해외 대학에서. 근데 이제 한국 대회 실적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입시에 반영될 만한 큰 성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철학 에세이라는 게 일반적인 글쓰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대학 레벨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에세이를 내가 써보고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도전이자 성장의 계기가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출제되는 주제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쪽에서도 제 시문이 여러 개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주제들이 될 수 있어요. 삶과 죽음, 자유와 책임, 도덕과 정의, 정치와 권력, 이런 식으로 철학사 전반에 걸친 핵심 주제들. 사실 어느 철학책에서 발제문을 뽑더라도 다 이런 주제들이랑 연결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통 3-4개의 제시문 형태로 제시가 되고 이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철학을 어느 정도 전공을 했다는 저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그런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읽어봤을 때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철학부터 그 흐름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굉장히 다양하고 난이도도 들쑥날쑥한,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난이도에 완벽하게 어떤 철학자가 나와도 다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철학 공부한다는 것은 고등학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철학을 어느 정도 친숙한 학생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라면 본인이 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좀 더 깊이 다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철학 흐름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 철학에 대해서. 가장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대표되는 철학자들로 먼저 시작을 해서 뼈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사상들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시대까지 넘어오면서 철학 흐름이 변화가 됐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출제 빈도라는 것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대두되는 철학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결국에 이 철학 올림피아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를 시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본인만의 철학적인 창의력과 얼마나 내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한 2-3년 전에 시험에 참가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정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흥미롭게 읽고 분석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시험에서는 두 철학자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대신에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발췌문으로 하나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도 정치와 정부라는 주제로 글을 좋게 쓴 걸로 유명하거든요. 철학 발췌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스피노자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발췌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와 연결되는 그 정부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철학자들을 끌어와서 정치와 자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글을 써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 사례가 저는 단순히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걸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나만의 힘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국제철학 올림피아드는 단순히 철학적 지식을 시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에 관심이 있고 도전을 즐기고 그렇다면 한 번쯤은 시험에 참가해서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IPO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링크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